영란, 공선옥 장편 소설. 병원에서 나왔으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어디로든 가야 할 것이었고 가기 전에 영란 여관 사람들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 할 것 같았다. 여관 입구에서 유난히 눈빛이 초롱초롱한 할머니가 열무를 다듬고 있었다. 나는 어두워진 뒤에 이곳에 왔고 정신을 잃은 뒤에 이곳에서 나갔으므로 여관을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여관은 흔히 보는 모텔이 아니라 정말 여관이었다. 왠지 그러고 싶어 나는 할머니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할머니가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말했다. 가와바디 야시나리가 여관서 죽었다든가. 누구요? 설국 쓴 소설가 말이요. 아, 네. 나는 설국을 읽지 않았다. 놀랄 것 없어. 아주 옛날 얘기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내 손은 어느새 할머니를 따라 열무를 다듬고 있었다. 내가 항도 여중학교 다닐 때였거든. 시방 목려고지.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한글학자요 수필 가셨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문학에 눈을 뜬 거요. 설국도 그때 읽었지. 열무가 거의 다 다듬어지고 있었다. 이제 일어서야 하나 나는 좀 불안해졌다. 걱정하지 말어. 따듬어야 할 것이 아직도 겁나. 할머니가 여관 안뜰에 대고 외쳤다. 폐 따듬어 죽거나? 여자아이가 파단을 안고 나왔다. 수호가 어젯밤에도 선창 나갔더냐?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인자 다 컸는디. 그런데 나가면 창피하잖아. 그렇지? 수옥이 고개를 떨구었다. 아까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지? 설국이요. 문학에 눈 떴다고. 그래, 문학. 그때 우리 학교에 박기동 선생님이라고 계셨지. 그 선생님이 쓰신 시를 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곡을 붙이신 노래가 있어. 부용산 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 한마디 없이 너만 가고 말았구나. 술에 얼큰이 취한 내 남편이 자주 불렀던 부용산이란 노래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도 노래가 흥얼거려졌다. 나는 그 다음 소절을 받아서 불렀다.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오리길에 하늘만 푸르러.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도 다 부르고 나서도 가슴이 꽉 막혀서 나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할머니가 내 등을 투닥거렸다. 그리고 속삭이듯 물었다. 갈 데는 있어? 없어요. 나도 소근거렸다. 그럼 여기서 그냥 우리랑 살자. 할머니가 조금 전보다 더 은밀하게 속삭였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었다. 그냥 눈물이 핑글 돌았다. 좋아요. 이름이 뭐요? 나는 이름을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쑥스러웠다. 내가 머뭇거리자 할머니가 말했다. 누가 물으면 인자부터 영란이라고 해볼제 뭘. 나는 눈물 어린 눈으로 씩 웃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남은 팔을 마저 다듬기 시작했다. 영란 여관은 한 식당인 영란 식당을 겸했다. 여관은 장사가 안 됐고 식당은 잘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주로 식당에서 일을 했다. 설거지를 하고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했다. 반찬은 날마다 달랐다. 나는 멸치볶음, 마늘종 조림, 감자 조림을 만들었다. 모두 내 아이가 좋아하던 것들이다. 그것들을 볶고 조리면서 그리움과 슬픔이라고는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그 서늘한 것들이 한 움큼씩 회오리를 일으키다 가슴을 지나 창자 깊숙한 곳을 지나는 것을 나는 느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대신 나는 침을 몇 번 꿀꺽 삼켰을 뿐이다. 일이 힘든가? 이곳 말씨는 때로 저 이방의 말처럼 얼른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것이 나는 기뻤다. 일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렇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골짜기로 흐르는 내 눈물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힘들다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다. 힘들면 싸먹싸먹 커서. 부엌에서 내게 일을 시키는 할머니는 병원에 왔던 할머니다. 나는 귀로는 싸먹싸먹이라고 듣고 마음으로는 천천히라고 새긴다. 그녀가 새로 만든 두부를 푹 떠서 내 입에 넣어주며 낭글낭글 허네 라고 말하면 나는 귀로는 낭글낭글이라고 듣고 마음으로는 부드럽게 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눈앞이 환해진다. 지금 또 그녀는 맥방석만큼 큰 누룽지를 떠서 내게 척 안기며 말한다. 영판 개미죠. 아주 특별한 맛이라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서 야랑 묵어.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조금씩 밝아져 온다. 가서 수옥이랑 먹어. 나는 누룽지를 거의 앉다시피 하고서 수옥에게 가기 위해 식당과 여관 사이에 좁은 마당을 지나다 마당에 있는 장독대 둘레에 피어난 채송화 앞에 앉는다. 노랑, 빨강, 하양의 꽃잎들이 초록이 용단 위에서 방글거린다. 나는 내 아이의 이마 같은 채송화 이마 위에 내 입술을 갖다 댄다. 그 입맞춤이 내 저 가슴 골짜기에 흐르는 눈물을 잠시 멈추게 해준다. 일어서는데 여관 다락방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남자의 눈길이 느껴진다. 병원에서 봤던 수옥의 아버지다. 나는 그에게도 누룽지를 가져다 줄까 하다가 멈칫했다. 그가 어젯밤 시내에 나가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누룽지보다는 누른밥이 필요할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누룽지로 끓인 밥을 누른밥이라고 했다. 처음에 수옥의 할머니가 끓여준 누른밥이 내 마음을 안정시켜줬다. 나는 일주일을 누른밥만 먹었다. 누른밥이 가슴속 골짜기에 눈물샘까지를 막아준 것은 아니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는 것을 힘들어 하지는 않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 힘들면 말이 이상해졌다. 의도하지 않은 말들이 툭 튀어나와서 제멋대로 가지를 뻗었다. 그래서 서울집에서 이정섭이 내게 그랬을 것이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나를 목포에 데려다준 이정섭은 이제 나를 잊었을까? 내가 나의 서울집을 잊었듯이 서울집에 두고 온 내 살림살이들. 그것들은 나 없이도
저희들끼리 잘 있을까? 저 익숙한 느낌, 가슴속이 한순간 꽉 막히는 느낌이 또다시 급격하게 몰려오는 기미에 나는 얼른 여관 다락방 쪽을 향해 외쳤다. 누른밥 끓여드려요? 창문이 닫혔다. 마당에서 빤히 바라보이는 여관문 그늘에서 고구마 순을 다듬고 있던 할머니가 속은 안 그러면서 겉만 그래. 영란이가 이해를 해보러라잉. 속은 부드러우면서 겉만 무뚝뚝하다는 뜻일 것이다. 할머니 수옥이는요? 해걸음만 지달리는 참인갑소. 수옥은 또 오늘 선창 그러니까 여객선 터미널에 나갈 셈인가 보다. 오늘은 나도 그곳에 나가볼까? 누구와 함께 걷는 것이 어색했던 것일까? 앞장서 걷고 있던 수옥이 킥킥 웃는다. 수옥이 소리내 웃기도 하는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말은 안 하고 자꾸 웃기만 하는 수옥이. 내 아이가 나를 보고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하면 나는 곧잘 삐진 척을 하곤 했다. 그러면 내 아이는 깔깔거리더라 방바닥을 뒹굴기도 했었지. 아이 앞에서 삐치는 신용을 하던 달콤했던 순간들. 난 그 순간들을 흉내내고 싶어진다. 왜 웃는지 말 안 하면 나 안 갈란다. 그러나 수옥은 내 아이처럼 깔깔거리는 대신 죄송해요. 15살 수옥의 뺨이 붉다. 수옥아, 얼굴이 더 붉어진다. 그래도 나는 자꾸 수옥이 이름을 부르고 싶어진다. 수옥이, 수옥이. 그렇게 수옥이를 부르다 보면 가슴속 눈물이 신압으로 멈추는 기미를 나는 느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흐르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눈물이 퐁퐁 솟아나서 내 가슴을 적셨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도 죄송하지 않아. 수옥이 이리 와. 나는 수옥을 안았다. 겁에 질린 작은 새 한 마리가 내 가슴에 안긴다. 그렇게 안겨있다가 수옥이 나를 떠밀며 속삭인다. 우리 아빠 보면 안 돼요. 아빠가 무서워? 수옥이 쿡 웃는다. 수옥과 나는 이제 손을 잡고 걷는다. 무서운 게 아니고요. 거지냐고 할까봐. 수옥이가 왜 거지야?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랑 놀이동산에 갔다가 다른 엄마들 쳐다보니까 너가 거지냐고 막 울면서 야단치다가 아버지도 나도 화가 너무 많이 나서 하나도 못 놀고 와버렸어요. 수옥이의 눈물이 내 눈물과 합쳐져서 내 가슴은 눈물의 대해를 이룬다. 수옥아, 근데 꼭 선창에 나가야 하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거기라도 나가봐야 마음이 조금 덜 답답하니까. 또 어디론가 한정없이 가고도 싶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 중에 선창에 나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자 기쁨인 아이. 거기 누가 올 것 같아서 누구라도 와주기를 바라면서 선창으로 가는 아이. 선창 말고 갈 곳이 또 어디 있을까? 나는 문득 유달산이 떠올랐다. 우리 유달산에 갈까? 유달산 가는 길 알아? 수옥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유달산에 오르기 전에 신발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부터 유달산에 자주 올라가려면 서울에서부터 신고 온 비닐 슬리퍼는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았다. 유달산에서는 언제나 이난영이 코맹맹이 소리로 노래 부르고 있다. 그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애절하고도
청승 맞고도 무심하면서 절박한 소리로 들렸다. 유달산은 목포 사람들보다 외지인이 더 많았다. 외지인들이 유달산에 오르는 길은 하나로만 정해져 있었다. 그 사람들은 목포 유달산의 입구가 딱 그곳 하나뿐인 줄 알 것이고 유달산의 모습이 입구에서부터 올라 꼭대기에 이르는 딱 그 한 가지 모습뿐인 줄 알 것이었다. 그러나 수옥은 자신이 유달산에 오르는 수없이 많은 새끼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옥은 유달산의 표정이 100가지도 넘는다고도 말했다. 서쪽 마을에서 보는 유달산과 동쪽 마을에서 보는 유달산이 다르고 부자가 보는 유달산과 가난뱅이가 보는 유달산이 다르고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과 새벽에 보는 유달산이 다르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쨍쨍한 날의 유달산이 다르며 지붕 위에서 보는 유달산과 골목에서 보는 유달산과 바다에서 보는 유달산이 다르며 그 가지수를 세자면 어쩌면 한두 끝도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며 문득 노인처럼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근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다른 건요, 바로 제 마음이에요. 붉은 뺨을 더욱 붉히며 수옥이 천천히 그리고 간절하게 말하는 걸 듣는 게 영란은 좋았다. 숨이 차면 바위에 걸터 앉아 굽어보는 목포 시내와 바다를 보는 것도 좋았다. 마음이 다르다고? 내가요 막 찡그리면서 보는 유달산하고요 웃으면서 보는 유달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유달산하고 다르고요. 내가 할머니 생각하고 보는 유달산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보는 유달산하고 또 엄마 생각하고 보는 유달산이 달라요. 하여간 유달산은 맨날 달라요. 하여간 유달산은 그렇고요. 아줌마가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왜 학교에 안 가냐면요. 작년에 우리 아빠가요. 어떤 아줌마를 사귀었는데요. 그 아줌마가 아빠를 배신 때려버려 가지고요. 아빠가 살아갈 의욕을 잃고 죽겠다고. 그래서 저도 학교에 다닐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요, 다시 살아난 아빠한테 정말 좋은 아줌마 생기면 저도 다시 학교 갈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나도 의욕이 안 생기고 자꾸만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그래도 아줌마가 우리 집에 살게 돼서 난 좋아요.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수옥이는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있어도요. 아줌마가 기분 나빠할까봐 묻지 못하겠어요. 수옥이는 참 말도 잘하고 마음도 좋구나. 얼굴은요? 얼굴도 예쁘고 우리 할머니랑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뭘?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요. 근데 왜 나한테는 말하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말 안 하는 이유는요. 식구니까 쑥스러워서예요. 우리 할머니랑 아버지는요. 평생 동안 마음이 아파서요. 행여나 아픈 얘기 나올까 봐요. 말을 해도 맨날 다른 얘기만 하고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맨날 빤한 얘기니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할머니가 힘들어하나 아버지가 속상해하나 다 아니까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건성으로 듣다가 건성으로 들어도 될 말을 하고 그렇죠. 학교 그만두니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좀 외롭고
내가 아줌마한테 말하는 이유는요. 아줌마도 외로워 보이니까. 물론 사람들은 다 외롭다지만 아줌만 근데 왜. 수호가 우리 언제 저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 갈까? 좋아요. 도초도라는 섬에 가면요. 영사심리 해수욕장도 있어요. 아줌마 제가 괜한 말 물어서 죄송해요. 수옥이 영란의 손을 찾아 꼭 쥐었다. 수옥이 이름은 누가 지었대?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 마인드가 그렇게 촌스러워요. 우리 엄마 이름이 연옥이에요. 아버진 틀림없이 엄마가 연옥이니까 내 이름을 수옥이라고 지었을 거예요. 물어보나마나 뻔하죠 뭐. 엄마랑 나랑 옥자 돌림이라. 어쩔 때 내가 우리 엄마 딸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꼭 내 언니 같다는 생각도 가끔 해요. 우리 엄마는요. 나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네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는 사랑 같은 건 절대로 안 하겠다고 결심했다네요. 그치만 외로워서 다시 사랑을 하기는 했는데 번번이 깨졌다네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아프래나 뭐래나. 그래서 맨날 저렇게 오거리 나가서 술만 마시고. 아버진 마음은 착한데 착해서 탈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 사랑이 깨진 것도 아버지가 워낙 착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또 모르죠 뭐. 사실은 아버지가 촌스러운 게 질린 나머지 상대방이 가버렸는지도. 할머니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모질기도 해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그게 안 돼서 번번이 당하기만 한다고 한숨 쉬시고. 그래놓고 사실은 또 할머니도 맨날 문학소녀 같으셔가지고는 목요고가 어쩌고 그러시죠. 그나저나 우리 집 여관도 이제 문 닫을 때가 됐는데 아버지는 뭘 하실 건지. 아버지가 오거리 나가면 난 불안하고 좀 그래요. 요즘 상황이. 이난영의 목소리는 이제 처절한 흐느낌이 되었다. 수옥이 노래를 허밍으로 따라 부른다. 이제 겨우 15살짜리의 노래소리가 청승 맞다. 아, 목말라요. 아줌마 이제 내려가요. 아버진 근데 집에도 술 있는데 왜 자꾸 오거리 나가서 먹죠? 그게 불만이라고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참 술은 술이 아니라 분위기래요. 근데 그 말이 아리까리 하면서도 이해도 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거죠. 조심하세요, 아줌마. 여기 워낙에 돌산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떼구르르 굴러서 사막도 앞바다에 풍덩 빠질 수도 있을게요. 마지막 말을 사투리로 마무리하면서 수옥이 빙긋 웃는다.